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인구가 1년 새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저출산의 고령화, 인구 유출까지 벌써 30년째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지역 소멸 위기까지 내몰린 부산의 지역구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원도심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도 서울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임금 격차가 사실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거기서 부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경력을 쌓아도 서울에서 받는 것 초봉보다 낮고 이러니까 일단 서울 하면은 이제 문화가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대안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박봉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방 소멸, 또 뭐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는데 이런 이야기 뭐 근래 들어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저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 중앙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다른 프레임에서 딱 바라보면, 대비되는 프레임에서 바라보면 지역의 입장에서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심각해진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일극화 현상이 되고 있고, 그 인구만 가는 게 아니고 인구에 따라서 자원과 모든 가치들이 그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상, 이게 결국 우리 인구를 통한 우리 앞 미래의 예측을 굉장히 좀 어둡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특히 부산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인구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금방 이렇게 어떠한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고요. 그간의 계속적인 그 여건이 변화된 것이 현상으로 쌓여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원도심을 대상으로 데드크로스라는 현상의 전조가 나타났고요. 2018년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제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 이미 118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부산 인구를 한번 찾아봤는데 5월 현재 인구가 330만 9,261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50만이 붕괴가 된 게 2016년이고 340만이 붕괴가 되는 게 2020년이더라고요. 이게 10만이 빠지는데 4년이 걸렸는데 이번에 330만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빨라져서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치만 본다고 해서 인구 감소라는 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지금 부산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예컨대 19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5년까지 한 30만 주는데 2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30만 주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30만 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8, 9년 만에 쑥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 보면 경남으로 일부가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또 서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으로 완전히 거주의 어떤 그것들을 바꾸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지역이 삶의 매력도의 측면에서는 정주하기가 힘든 곳이다. 이런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저는 되게 뒷맛이 씁쓸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도시는 결국 뭐 우리 물속에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그렇게 되는 도시인가 하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만들게 하는 거죠.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기울기가 매우 급하게 이루어져서 330만까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인구 구조의 변화도 분명 봐야 되거든요. 네. 고령화가 이루어졌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저출산 그리고 수도권의 인구 이동, 특히 청년층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지금 매우 위태로운 인구 구조, 즉 종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위태로운 인구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서 보다 분명히 나타나는데 네. 도시의 활력, 공간의 활력 그리고 인구 활력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뭐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뭐 인구 감소는 뭐 태어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저출산 외에도 뭐 인구 감소의 원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실까요? 부산을 포함한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경쟁이 너무도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 이런 연령층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뭐 취업을 포기하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정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완전한 매력을 잃고 그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이런 현상들이 저는 좀 지배적인 현상으로 되어가면서 결국은 그게 미래 세대를 낳아서 길러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육아와 어떤 그런 사회적 재생산의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에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일자리 부분, 교육, 뭐 문화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그 경쟁의 조건들이 조금 더 치열한 거죠. 20년간의 부산광역시에서 인구가 유출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이라고 하는 19세에서 35세 그 사이에는 이제 50%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를 추적해 본 결과로는 90% 이상이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4차 산업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는 지식 기반 산업, 고부가 가치 산업을 집중시켜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허나 부산시는 아직도 전통 제조 기반의 경제를 갖고 있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영업 기반의 이렇게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이 이렇게 걷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지방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차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움직임이 있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구 이동, 즉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이것이 지금 부산에서는 가장 큰 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아닐까. 자, 지금 서울이나 그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들, 또 이유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뭔지는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그만큼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큰 것 같고, 예를 들어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도 서울에 올라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서울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금 격차가 사실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부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경력을 쌓아도 서울에서 받는 것 초봉보다 낮고 이러니까 애초에 부산에서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육적인 부분도 아무리 이제 많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만큼 사교육도 더 많이 시키고 더 대학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다 보니 더. 근데 대학병원 쪽으로 일단 부산에 있다가 또 서울로 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서울 하면은 문화가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서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뭐 문화,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수도권 집중적으로 과밀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참 뼈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워낙 광범위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서 아직 조금 의아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성장을 이야기할 때 성장의 핵심은 인구 증가, 인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 내의 총생산의 목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어떤 전체적인 비중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생산에 기여하는 지역의 목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걸 또 인구로 나누어서 보면 1인당 GRDP가 줄어드는 거고, 그건 삶의 질의 어떤 저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또 벗어나게 되고, 그건 또 다시 GRDP나 1인당 GRDP를 약화시키는, 생산 측면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동하고. 사회복지라는 부분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1인당 부양해야 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계속적인 세수의 증가와 함께 생활 여건 자체가 매우 이제 피폐해지는 것으로 가는 청사진이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한 부분과 함께 이제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지금 그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다가 뭐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역 주도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자체가 다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국가로 이렇게 올리는 상향식 법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목적이 지방 소멸 기금, 즉 10년간의 10조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투여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 보자라는 부분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중에서는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부산에는 영도구, 서구, 동구 이렇게 3개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기금도 마련하고 특별법도 제정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정말 인구 소멸의 이 위기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거라면 저는 1년간 1조씩 해서 10년간 10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지원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89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89개 지자체에 10조 가지고 10년 동안 퍼붓는다고 한들 뭐가 바뀌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뭐 지금 몇백 조를 퍼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율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백 조를 퍼부어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10년에 10조, 1년에 1조씩 퍼붓는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정책 의지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인구 감소 상황들을 저희가 좀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시 인구가 한 6% 정도 감소하는 동안 서구하고 동구는 거의 뭐 14%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 비율이. 그리고 영도구는 조금 더 심해요. 영도구는 20%가 넘게 감소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직접 제가 이 10년치 인구를 다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상황들은 깊이 좀 들여다 보신 겁니까? 매우 힘든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인구 경제 부분 그리고 복지 부분을 포함한 가장 큰 것이 주거 환경, 정주 환경이라는 부분에서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65세 노령 인구 대비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보는 수치가 있습니다. 0.5를 기준으로 해서 0.5보다 낮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 동구, 영도구의 경우는 0.3 수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을 보면 0.8 수준이고요. 부산광역시는 0.6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위해서 3개구를 돌아본 결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지역의 조사들을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외곽에 떨어져 있거나 또는 소외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배치가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3개 지구가 우리 정책적 계획에서 말하는 그 생활권, 동일 생활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원도심이긴 하지만 연계 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인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정책 사업이나 다른 부문의 정책을 입안했을 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그리고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워낙 그 원도심의 위기가 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방금 이야기한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 동구, 영도구 구청장님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각 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이 생활권 연계와 관련된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서로 이래 관광 코스들을 또 연계해 가지고 또 이 그 인구 감소 지역에 서로 상호 방문하는 분들은 요금을 좀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통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기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류형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의 그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북한 재개발이라든가 뭐 앞으로 2030 엑스포까지 된다면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도 이것을 원도심하고 상생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틀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정주 인구 유지를 위한 삼토 조성에 있어서는 출산 돌봄 환경 확충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또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재위험 예방 사업과 정주 환경 개선 도시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관계 인구를 만들기 위한 쉼터 조성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공과 위클린 그 플랫폼 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한 30억 정도 이것도 우리가 또 기금도 있습니다. 이 확보해서 이 빈집을 하나하나 좀 정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 또 이 쉼터도 만들고 또 이 주거 환경도 이렇게 바꿈으로써 좀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인구 유입 정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지금 이 세 개구는 기금을 정부로부터 한 378억 원을 받았습니다. 서구가 제일 많은 140억 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각 구에서 좀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의료 관광 특구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동구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또 영도구는 이 커피 산업을 통해서 뭐 관광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유입을 해서 인구를 좀 증가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 여기에 투입돼서 제대로 효과를 볼까요? 투입 대비 저는 산출의 효과가 클 거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결국은 은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다 소비되고 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오히려 세계구가 이렇게 각각 지역마다 이렇게 분산해서 소비하는 방식보다는 우리가 메가시티에 발상을 했던 것처럼 공동으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공동의 사업 영역들 이런 것들을 큰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좀 가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예산을 조금 규모 있게 쓰는 방식의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부산시에서 뭐 어떤 뒷받침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에 따른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네. 도시 관리라는 즉 도시 개발보다는 관리라는 측면의 패러다임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일환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고 있고요. 그 중에 사실 뭐 부산시에서 이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이 다 인구 정책과 연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으로 인구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인구 감소 위기 대응 TFT를 지금 다각적으로 모아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즉 출산, 보육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인구영향평가센터와 함께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시 주최자들 함께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 최초로 이제 저희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인구 문제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만 계속해서 듭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대응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맞춤형 정답은 당연히 없고요. 그런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효과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그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그 중간에 우리 정책적인 그 솔루션은 방안들은 대안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시, 관, 민, 산업체까지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다 함께 노력을 해서 다시금의 우리 활력이 있는 부산광역시로 한번 나아 봄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이끌었던 태도인 아담 스미스는 그런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노동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의 노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 없이는 어떤 가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소멸하는 그 사회는 어떤 가치도 상실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사람부터 챙기고 보듬고 인구부터 보듬는 그것이 정말 국가의 저는 백년지 대계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인구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시민 국민들이 다 바라볼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거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좀 주의의 한기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 총균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출산 장려가 아닌 이민 장려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뭐 굵직굵직한 인구 대책이 쏟아져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뭐 미지수고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드뭅니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진행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 기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